사실 한국에서 월경 빈곤이라는 단어는 아직 낯선 것 같아요. 월경이라는 단어도 아직 많이 낯설기만 하죠. 근데 해외에서는 이미 월경 빈곤에 대해서 정의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일찍부터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 당신은 빈곤 때문에 월경하는 데 문제를 겪습니까? 혹은 당신은 가난해서 생리대를 사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해요. 가난에 대해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자신의 가난을 숨기고 싶어 하는 거죠. 해외에서 월경 빈곤에 대해서 조사할 때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월경용품을 권장하는 교체 시간에 따라서 교체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월경용품 사용하는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좀 일부러 길게 천천히 방치했다가 교체를 한다거나, 교체 횟수를 줄이거나, 혹은 주변 사람이나 지인이나 혹은 공공기관에서 생리대를 빌리거나, 아니면 휴지나 천과 같은 것들로 대체하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월경 빈곤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의했을 때 깔창세리도 사실 월경용품이 안전한 월경용품이 아닌 다른 물건으로 이 월경용품의 역할을 하도록 대체했던 것이니까 월경 빈곤의 사례에 해당하는 거죠. 저희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이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청소년들한테 그냥 일반적으로 뭐 생리대 뭐 쓸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학습권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내 건강이 침해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혹은 경제적인 사정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하는 청소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노동권이 침해받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이 월경용품의 선택의 문제가 그냥 생리대 뭐 쓸래? 이걸로 끝나는 질문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인 거죠.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운동본부에서 2021년 5월 28일 월경의 날을 맞이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전국의 청소년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깔창생리대의 문제가 여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답변은 휴지나 수건 등 다른 물건으로 생리대를 대체해 본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12%의 청소년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가부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저소득층 청소년 혹은 한부모 가정 등 일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월경용품 구입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 중 10%, 약 10%는 아직도 월경 빈곤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특히 70%는 여전히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고요. 코로나 이후 월경용품을 구입하는 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는 47.8%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물었을 때에는 우선 월경용품 구입하기 어려울 때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보건실에 가서 생리대를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학교에 등교할 수 없게 되고 재택으로 수업을 전환하게 되면서 보건실에서 생리대를 빌릴 수가 없게 되었고, 보건실이나 뭐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용을 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갑작스럽게 알바에서 해고된 경우도 있었고요. 부모님 양육자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 재난지원금을 주긴 했지만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청소년 당사자가 받는 게 아니라 양육자가 수령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생리대를 사고 싶었지만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라고 직접 응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고 사회적으로 더 약한 소수자, 정말 청소년 혹은 노인, 그리고 정말 약한 계층에게 먼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해외에서는 팬데믹 이후 코로나 월경 빈곤에 대처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대책 마련을 하기도 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월경용품을 구하지 못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연구조사가 나오자마자 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2021년부터 3년간 모든 청소년들한테 월경용품을 지급하겠다라고 대책 마련을 하였고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140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배치해서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여전히 소득을 중심으로 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것들이 조사되기가 어렵고 매도의 사각지대 라는 것들, 그리고 가난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는 데서 오는 사회적인 낙인들, 그런 것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지급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월경용품을 청소년 때부터 지급받는다면 우리는 월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가 배탈이 났어요. 내가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났을 때 나는 대장이 있는 몸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왜 나는 대장이 있어서 배탈이 나는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 월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할까? 마치 내 몸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나의 몸을 표현하잖아요. 왜 자궁이 나대가지고 생리를 하냐 이렇게. 교육의 문제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때부터 내가 월경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월경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관찰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내 몸을 혐오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행을 했던 건 여주시고요. 그 이후에 운동의 성과를 통해서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구로구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어요. 2020년에는 꽤나 많은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수많은 지자체들에서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가장 큰 것은 2021년 3월 달에 청소년 복지지원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법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보편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거든요. 굉장히 커다란 성과이죠. 그래서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모든 청소년한테 월경용품을 지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예산을 배치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유라고 한다면 무상급식 혹은 그런 보편복지에 대한 의문, 왜 모든 청소년에게 이것이 주어져야 하는가라는 것들, 사실 거기에 해당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월경권이 그렇게 중요해? 라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월경에 대해서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지 사회적인 문제이거나 국가적인 사안이 아니다. 청소년의 월경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라는 기본적인 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배치하지 않고 올해와 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